자, RF 시스템 설계 실무인데요. RF 회로 기본에서 못 다뤘던 이제 시스템 부분, 송수신기 관련 부분이랑 이제 그 여타의 이제 특성 파라미터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하모닉,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송수신 지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못다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실제 시스템 설계할 때 어떻게 이제 설계가 돼야 될지,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이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제 목차를 간단하게 봐보면요. 그 이제 무선통신의 이해라고 해갖고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사항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이제 무선통신을 이용을 하면 제약사항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주변 환경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건데요. 그런 제약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전파에 대한 성질을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전파가 이제 주파수에 따라 틀리고 전력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다른 특성들을 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질, 감쇄 특성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밀리미터파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밀리미터파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의한 전파 흡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거리 확장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되겠는데, 통신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이제 해야 될까,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송수신기인데요. 송수신기의 뭐 구현 제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크게 송수신기 구조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하고 직접 변환 방식인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이 다이렉트 컨버전 방식입니다. 뭐 컨슈머 제품들, 뭐 휴대폰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통신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직접 변환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주파수가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주파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송수신 성능 지표 특성이 뭔지, 비선형 현상이 뭔지, RF 특성 파라미터의 몇 가지 이제 페이지 노이즈, 이제 노이즈 피겨, IMD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뭐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실제 수신기에서 얼마나 레벨, 신호 레벨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최소로 검출이 가능한 신호 레벨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고요. 이 EVM은 디지털 무선 통신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버짓을 설계할 때 이제 이야기되는 퓨리스 전력 전송방 형식이 있는데요. 송신에서 수신 간에 얼마의 파워를 써야 되고 얼마의 이제 거리를 이제 가지고 있고 어떤 로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방식이 이 퓨리스의 전송방 정식이다. 뒤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RF 인증 테스트 하면은 예를 들면 뭐 2.4기가 블루투스 테스트를 하면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허용 오차가 뭔지, 공중선 전력 밀도가 뭔지, 점유 주파수의 의미가 있는 게 뭔지, 불이호 발사가 뭔지, 이제 불이호 발사하고 부차적 발사 세기, 이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되짚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좀 필요한 이제 RF 서킷 디자인 가이드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RF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칭이죠. 매칭.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 아톡이죠. 회로 배선이라고 할까요? 배선. 그 다음에 매칭.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특성 확인. 특성 확인에서도 두 가지인데요. 액티브로 특성을 확인을 할 건지, 패시브로 특성을 확인할 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패시브는 뭐냐면 계측기를 연결을 한 상태. 계측기라고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 두 가지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실제 이제 RF 퍼포먼스를 확인하는 단계로 보실 수 있고요. 액티브는 실제 변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변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드 테스트랑 연동이 됩니다. 필드 테스트. 이 필드 테스트는 뭐 말 그대로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제 거리 특성하고 실제 통신 성능들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은 이제 좀 하기 위한 방법론, 회로 설계 방법론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게 될 건데, RF 제품 개발 시 뭐 어떤 고려사항을 가지고 가야 될까? 설계, PCB 디자인. 근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되는 게 이제 PCB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중점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배치,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론이라는 거 매칭 방법을 여기서 표현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변조는 간단한 부분만, 개념, 특징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실제 이제 RF 성능을 좀 이제 디지털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으니까 여기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통신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선통신 시스템, 선이 없이 서로 간의 송신과 수신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지국이죠. 기지국이고 단말기 A, 단말기 B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게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통신을 하지는 못해요. 항상 기지국을 통해서 근처 기지국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걸로 통신을 하겠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셀 내에서 통신을 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호를 쏩니다. 쏘고 이 B라는 단말기 쪽에서도 통신을 하겠죠. 송수신을 하겠죠. 근처 기지국이니까. 그래서 이 전파의 세계가 근데 서로 A 단말기하고 B 단말기하고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셀 근접 지역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약해지는데요. 얼마만큼 약해지는가? 전파의 세기가 이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수식들이 또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만, 개략적으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약해지게 된다.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파가 전달되는 매질에 여러 전파 신호 및 잡음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물이나 움직임에 따라 전파 세기가 급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 환경들이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무선 통신은 끊김없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통신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그 주변 환경에 따라 이 안정적인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끊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쓰임새, 제약사항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요, 디바이스 내의 노이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단말기나 뭐 이런 무선 기기 내에서 개발자들이 잘 노이즈 저감을 시켜서 내보내기는 합니다. 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중 경로 페이딩, 페이딩이라는 특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사파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 반사파의 이동에 따라서 이 전기 강도가 흔들리는 현상이 페이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다이렉트 패스로 가는 신호가 있을 거고, 반사해서 가는 신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성이 많이 되면서 실제 전개 강도가 많이 흔들리는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헤란로 같은데
빌딩 밀집 지역 같은 데에서 GPS 신호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다중경로 멀티패스 페이딩 때문에, 예, 다중경로 페이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